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현실의 감각을 완전히 뒤흔들 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견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것은 인간의 눈앞에 실제로 드러난 가장 기이하고 가장 미스터리한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이 장면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세상은 우리가 처음 보기에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놀라운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20위. 지옥의 문.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 한가운데에는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대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옥의 문. 이 장소는 작은 마을 다르바자 바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수도 아슈아바트에서 북쪽으로 약 26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멍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가로 약 60에서 70m, 깊이는 거의 30m에 달합니다. 이곳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71년 소련 시절의 시추 작업 중에 거대한 천연가스층을 건드렸고 그 순간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시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새어나오자 확산을 막기 위해 불을 붙였고 그 불이 며칠 안에 꺼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렇게 지옥의 문은 수십 년 동안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조차 공식 기록에서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탐험가 조지 카로우나스가 특수 방열복을 입고 실제로 이 구멍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극도의 고온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수년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도자들은 이 불을 끄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2022년 1월에도 다시 한번 공식적인 대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화구 주변에 새로운 가스 시추공들이 설치되면서 연료가 포집되기 시작했고 한때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길은 이제 두세 개의 작은 불꽃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예전처럼 불바다가 아니라 어둡고 깊은 구덩이 아래 여기저기 남아있는 작은 불꽃만을 보게 됩니다. 위성 관측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화염 감지 수치는 크게 줄었고 메탄 배출량은 시간당 약 1에서 3톤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가스 누출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구덩이로 불리던 이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19위. 거북이의 입속. 거북이들은 보통 차분하고 온순해 보이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입안을 한번 들여다보는 순간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집니다. 바다거북의 입속에는 이빨 대신 아주 기묘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뒤를 향해 난 뾰족한 가시들로 빽빽하게 덮여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식도 유두돌기라고 부릅니다. 이 가시들은 입 뒤쪽부터 시작해서 위장으로 이어지는 식도 전체를 따라 길게 나 있습니다. 재질은 우리 손톱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케라틴 성분인데 거북이의 입속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분쇄기처럼 보일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구조가 필요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끄러운 먹이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거북이의 주요 먹이 중 하나인 해파리는 잡는 순간 빠져나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가시들은 해파리를 단단히 고정해 절대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삼키기 전에 바닷물을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해파리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먹이를 그대로 삼키면 쓸데없는 바닷물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돌기들은 먹이는 남기고 물만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 보호입니다. 해파리의 촉수에는 쏘는 성분이 남아있는데 이 가시구조가 목구멍을 보호해 자극을 최소화해줍니다. 특히 장수거북의 경우 이 구조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돌기들이 너무 촘촘해서 칼날이 줄지어 박혀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이 가시들이
소금을 걸러내는 장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염분 처리는 눈 뒤쪽에 있는 염분샘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바다 거북이 육지에 올라오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파리는 사실 영양가가 높은 먹이가 아닙니다. 거의 물덩어리에 가깝죠. 그래서 장수거북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양의 해파리를 먹어야 합니다. 이 가시구조는 미끈거리는 해파리를 목 안에서 계속 안쪽으로 이동시키며 연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거북이들은 상상 이상의 깊이까지 잠수합니다. 장수거북은 기록상 약 1200m 깊이까지 내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빛이 거의 없는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까지 해파리를 찾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거북이의 입속은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바다에서 가장 미끄러운 먹이를 잡고 처리하고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자연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18위 절망의 자쿠지. 멕시코만 깊은 바다 수심 1000m가 넘는 해저에는 거의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닷속의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염수 웅덩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인상적인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절망의 자쿠지입니다. 이 장면은 2015년 노틸러스 탐사대에 의해 처음 촬영되었습니다. 영상 속 모습은 현실이라기보다 환상에 가깝습니다. 어두운 물이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넘쳐 흐르는데 마치 슬로모션 폭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폭포는 들어오는 생명을 거의 예외 없이 죽입니다. 이 염수 웅덩이는 지름 약 30m, 깊이 약 3m 정도로 크게 보자면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화학 성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곳의 물은 일반 바닷물보다 염도가 4배에서 5배나 높고 산소는 거의 없으며 황화수소와 메탄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고기든 개든 우연히 이 안으로 흘러들어온 생물은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마치 전시품처럼 보존된 생물의 사체들을 발견했습니다. 염수에 절여진 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측정 장비에 따르면 이 염수의 온도는 약 8도에서 19도 사이로 주변 심해의 평균 수온인 약 4도보다 더 따뜻합니다. 이 기괴한 바닷속 호수는 염분지각 운동, 즉 오래된 소금층의 균열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대의 소금 퇴적층이 갈라지면서 염도가 매우 높은 염수와 탄화수소가 위로 올라왔고 너무 무거워서 주변 바닷물과 섞이지 못한 채 분화구 같은 지형 안에 고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며 바닷속에 또 하나의 죽음의 웅덩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옥 같은 경계 주변에는 생명이 존재합니다.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홍합과 관벌레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햇빛이 아닌 박테리아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메탄 같은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고 그 위에 전혀 다른 형태의 먹이사슬이 형성된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기묘한 생태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무인 잠수정이 이곳을 촬영하려다 염수가 너무 조밀해서 카메라를 억지로 밀어 넣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물은 물 같지 않은 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고요하고 천천히 끓어오르는 자쿠지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생명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다 한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장소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7위 불타는 바다. 2019년 7월 2일 전 세계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바다가 불타오르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장소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 인근 캄페체만 앞바다였습니다. 수면 위에는 완벽한 원형의 불길이 형성됐고 어두운 바닷물 위로 선명한 주황색 불꽃이 끓어오르듯 타올랐습니다. 이 화재는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맥스의 해상 석유 시설 쿠말루 앞 자압 유전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 15분쯤 직경 약 30cm짜리 해저가스 파이프라인이 파손되면서 가스가 수면 위로 분출됐고 공기와 섞인 뒤 번개나 전기적 요인으로 점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스는 위로 솟구치며 불길을 만들었고 해류와 파도, 소방선에서 뿌린 물줄기의 영향으로 마치 불로 된 눈 같은 원형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소방선들이 즉시 투입됐고 밸브를 차단한 뒤 질소를 분사해 산소를 차단하면서 불길을 서서히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오전 10시 30분쯤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인근 해상 플랫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 가운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물이 불타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 자체가 탄 게 아니라 수면 위에서 연소한 것은 누출된 가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환경재난이라는 우려도 함께 확산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즉각 원유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 독립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해역은 접근이 제한돼 있었고 가스 누출이 환경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특히 더 주목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쿠말로 앞 자암 유저는 페맥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 생산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말 그대로 멕시코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같은 유전지대에서 또 다른 화재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원유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하루 수만 배럴 이상 줄어드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해상에너지 시설이라 해도 아주 작은 사고 하나로 바다 위에 불타는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6위 인형의 섬. 멕시코시티 남쪽 소치밀코스로 깊숙한 곳에는 발을 들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섬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인형의 섬입니다. 이 섬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형형색색으로 장식된 트라이네라라는 작은 배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로를 천천히 건너가는 것뿐입니다. 한참을 지나 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에 숨이 멎을 겁니다. 나무와 벽, 울타리 곳곳에 수백 개의 인형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햇볕에 바래버린 얼굴, 초점 없는 유리눈, 팔이나 다리가 떨어져 나간 몸, 어디를 보든 인형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섬에 얽힌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과거 이곳을 혼자 지키며 살던 남자, 훌리안 산타나 바레라는 사람이 수로에서 익사한 어린 소녀를 발견했고 그 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인형을 하나둘 매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녀의 존재를 입증할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건 훌리안이 수십 년에 걸쳐 수로에 떠다니거나 버려진 인형들을 모아 섬 곳곳에 매달아 왔다는 사실뿐입니다. 훌리안 산타나 바레라는 2001년 아이가 익사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섬은 그의 가족이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이 기이한 장소를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2022년에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이 섬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령 인형 컬렉션으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섬 안에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훌리안이 처음 매달았다고 전해지는 하얀 인형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인형은 그가 소녀가 물에 빠졌다고 믿었던 바로 그 지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진짜로 저주받은 장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집착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결과인지는 지금도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섬은 보는 사람의 마음속 공포를 조용히 끄집어내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15위 푸른 용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는 밤이 되면 말 그대로 파란 빛으로 빛나는 화산이 하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만큼 비현실적인 장면이지만 이 현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화산의 이름은 카와 이젠입니다. 카와 이젠에서는 섭씨 600도 이상에 달하는 뜨거운 황성분 가스가 분출됩니다. 이 가스가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자연 발화하면서 최대 5m 높이까지 치솟는 파란 불꽃이 만들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보면 산 전체가 네온빛 푸른 용암을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이 장면을 보기 위해 한밤중에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꽃 바로 옆에는 깊이 200m가 넘는 거대한 청록색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극도로 산성이 강해 산성지수가 0.5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중 지구에서 가장 산성이 강한 호수 중 하나입니다. 분화구에서 넘쳐 흐른 물은 반유파이티 강으로 흘러들어가며 녹아든 중금속을 하류 지역까지 실어 나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부들은 분출구에 세라믹 파이프를 설치해 황가스를 응축시킨 뒤 굳어진 노란 황덩어리를 직접 부숩니다. 그리고 무게가 최대 90kg에 달하는 황을 어깨에 메고 분화구 가장자리를 따라 오르내립니다. 임금은 매우 낮고 유독 가스는 폐를 태우듯 자극하며
대부분의 광부들이 제대로 된 보호 장비 없이 얇은 천 마스크 하나만 쓴 채 작업합니다. 카와 이제는 지름 약 19km에 달하는 거대한 칼데라 안에 위치해 있고 가스 분출이 심해질 경우 출입이 전면 통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치명적인 독성 가스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대피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밤하늘을 찢는 푸른 불꽃은 아름답지만 그 빛 아래에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노동 현장 중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14위, 사하라의 눈.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는 마치 거대한 관역처럼 생긴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커서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이 지상 기준점으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모리타니아 와단 인근에 위치한 리샤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사하라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물은 지름이 약 40에서 45km에 달합니다. 궤도에서 내려다보면 누군가 사막 위에 완벽한 원형의 소용돌이를 그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곳이 거대한 운석 충돌로 생긴 분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운석 충돌 흔적이 아니라 지질학적 돔구조가 오랜 시간 침식되면서 형성된 자연지형입니다. 수백만 년 전 지하 깊은 곳의 암석층이 위로 밀려 올라오며 도명태를 만들었고 그 이후 바람과 물에 의해 깎이면서 동그란 고리 모양의 능선들이 차례로 드러난 겁니다. 중심부에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중 일부가 자리 잡고 있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젊은 지층이 펼쳐집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낸 것 같은 구조입니다. 이곳을 더 기이하게 만드는 건 암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유문암, 반려암, 탄산염 암맥, 그리고 암석들이 부서지고 다시 굳어버린 거대한 강력암지대를 발견했습니다. 또 과거에 뜨거운 열수 활동이 있었던 흔적도 확인됐는데 이 열과 화학작용 때문에 암석들이 서로 다른 색과 질감을 띠게 됐고 그 결과 위에서 내려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채로운 고리무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곳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질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가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구조가 지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자연예술 작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진짜 아름다움은 땅 위에 서서는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사하라의 눈은 완전한 형태를 드러냅니다. 13위, 다나킬 저지대.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외계 행성처럼 보여서 화성의 풍경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비현실적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에 위치한 다나킬 저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해수면보다 약 125m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서로 찢어지듯 벌어지고 있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대입니다. 1960년부터 1966년 사이 이곳에 있던 달롤 기상 관측소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더운 평균 기온이 측정된 곳입니다. 풍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북쪽에는 에르타 알레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방패형 화산으로 지구에서도 극히 드물게 항상 끓고 있는 용암호수를 갖고 있습니다. 용융된 마그마가 지표 바로 아래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달롤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치 누군가 형광물감을 쏟아부은 것 같은 형형색색의 산성 웅덩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일부 웅덩이는 산성지수가 0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이 물웅덩이들은 너무 뜨겁고 너무 짜고 너무 산성이 강해서 과학자들조차 내부에서 어떤 생명체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는 카룸 호수, 다른 이름으로 아살 호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파르족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소금을 캐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소금판을 잘라내고 낙타 행렬에 실어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을 건너 이동합니다. 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고대부터 이어진 소금 무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숨이 막힐 듯한 열기, 눈을 찌를 듯한 햇빛,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지질 활동 속에서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나킬 저지대는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이면서도 인간의 생존과 끈질김을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남극에는 마치 대륙 자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피의 폭포라고 불립니다.
빙하, 절벽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은 연출된 장면처럼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붉은색의 정체는 피가 아니라 철 성분이 매우 많이 녹아있는 초고염도 물입니다. 이 물이 얼음 밖으로 흘러나와 공기와 닿는 순간 철이 산화되면서 녹이 슬고 그 결과 선혈처럼 보이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레이더 스캔을 통해 이 물의 진짜 근원을 밝혀냈습니다. 빙하 아래 깊숙한 곳에 약 100만 년 전부터 갇혀있던 거대한 염수 저장소가 존재했던 겁니다. 이 지하 염수는 약 90m 길이의 통로를 따라 빙하 표면으로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얼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염도가 극도로 높아 어느 점이 크게 낮아져 있고 주변 얼음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열이 염수의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빙하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화학 반응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염수를 분석한 결과 햇빛이 전혀 없고 산소도 거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미생물 군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철과 황의 화학 반응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빙하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넓은 지질 조사를 통해 피해의 폭포는 단독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붉은 물은 남극 건조 계곡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거대한 지하 염수 네트워크 중 한 지점에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빙하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 정도로 흐르다가 다른 해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토록 외계 행성처럼 보이는 장소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위. 뒤틀린 숲. 폴란드에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땅 위에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기묘한 숲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뒤틀린 숲이라고 불립니다. 이 숲을 직접 걸어 들어가 보면 현실이 살짝 어긋난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숲은 폴란드 노비 차르노보 마을 인근 그리피노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에이커 정도로 크지 않지만 자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숲 안에는 지면에서 약 30에서 50cm 높이에서 갑자기 휘어지는 소나무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무들은 땅 가까이에서 북쪽 방향으로 크게 굽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곧게 위로 자랍니다. 1971년 조사 당시 연구자들은 이곳에 약 400그루의 휘어진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1934년경에 줄을 맞춰 심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원래 있던 나무들 가운데 약 100그루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각 나무는 옆으로 약 1에서 1.5m 정도 휘어졌다가 다시 위로 곧게 자라 최종적으로는 높이 약 15m에 이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기묘한 형태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을 제시해왔습니다. 폭설 때문이라는 주장, 전차가 지나가서 그렇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사람의 개입입니다. 나무가 휘어지는 지점이 모두 비슷한 높이에 있고 굽은 각도도 일정하다는 점은 어린 나무 시절에 인위적으로 잘리거나 강제로 구부려졌다는 흔적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나무들이 썰매러너, 배의 갈비뼈, 가구 프레임 같은 곡선 목재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줄맞춰 심어져 있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휘어 있다는 점 역시 자연현상보다는 계획된 작업에 가깝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이 나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 자체가 이 숲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현재 폴란드 산림청은 이 숲을 보존하기 위해 씨앗으로 새로운 나무를 키우고 어린 나무를 조심스럽게 휘게 만들어 원래의 형태를 재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숲은 자연과 인간의 손길이 어디까지 맞닿아 있는지를 조용히 질문하는 장소입니다. 10위. 블랙홀의 실체. 오랫동안 블랙홀은 과학자들의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상상의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마침내
그 상상 속의 존재를 실제 이미지로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9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 최초의 블랙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블랙홀은 천여자리 은하 중심에 위치한 메시의 87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로 태양 질량의 약 65억 배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2년,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미지를 공개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자리한 블랙홀, 궁수자리 A별의 실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약 27,000 광년 떨어져 있고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에 달합니다. 이 놀라운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처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와 애리조나, 칠레와 멕시코, 스페인과 남극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의 관측소들이 동시에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망원경은 지구 크기와 맞먹는 해상도를 갖게 됐고, 이론적으로는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신문 글자 하나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함을 지녔습니다. 2017년에 진행된 대규모 관측 캠페인에서는 8개의 관측소가 하나의 장비처럼 작동했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의 실루엣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이는 밝은 고리는 블랙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주변을 미친 듯이 회전하며 끌려 들어가는 초고온 가스와 물질이 빛을 내며 형성된 구조입니다. 가운데의 어두운 영역이 바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습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했던 형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론이 관측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궁수자리 A별의 편광 이미지를 공개하며 블랙홀 경계에서 소용돌이치는 강력한 자기장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합니다. 한때는 순수한 수식 속에만 존재하던 대상이 이제는 실제 이미지로 확인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블랙홀은 더 이상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주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현실의 존재입니다. 9위, 세 개의 뿔을 가진 소. 한때 인터넷이 완전히 들썩였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그 안에 등장한 소의 모습이 사람들을 믿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는 보통처럼 2개의 뿔을 가진 게 아니라 무려 3개의 뿔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영상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합성 아니냐, 필터를 쓴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실이 확인됩니다. 2020년 1월, 사실 확인기관과 우간다 축산협회가 실제로 해당 개체를 찾아냈고 여러 언론과 촬영팀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 소는 가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개체였습니다. 이 소는 앙콜레소로 알려진 품종에 속합니다. 앙콜레소는 원래부터도 전설적인 외형을 가진 동물입니다.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커 보이는 뿔을 갖고 있는데 이 뿔 안에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면서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에서 체온을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성체소의 몸무게는 약 450에서 550kg 정도이고 수소의 경우에는 450에서 725kg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뿔의 길이는 몇 미터에 이를 정도로 길게 자라며 직접 보면 현실감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뿔은 왜 생긴 걸까요? 이 현상은 다각뿔증이라는 매우 드문 유전적 조건 때문입니다. 뿔이 자라야 할 조직이 분열되면서 뿔이 하나 더 형성되는 현상으로 일부 경우에는 유전자 조절과 관련된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양이나 염소에서는 비교적 더 자주 발견되지만 소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뼈에 완전히 붙어있지 않은 각질성 돌기, 이른바 가짜 뿔이 자라나기도 하는데 외형만 보면 진짜 뿔처럼 보일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우간다의 이 소가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2018년 브라질, 2016년 인도에서도 비슷하게 3개의 뿔을 가진 소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우간다의 소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영상 속 모습이 워낙 강렬했고 사람들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는 신화 속 존재가 아닙니다. 합성도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현실의 한 장면입니다. 8위, 붉은 해변. 중국에는 마치 누군가 거대한 붉은 물감을 땅 위에 쏟아부은 것처럼 보이는 해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붉은 해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붉은색은 모래가 아닙니다. 이곳은 랴오허강 하구에 형성된 염습지로 수에다 살사라는 식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식물은 평소에는 평범한 녹색을 띠지만 가을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염분이 높은 토양과 기온 변화로 인해 강한 붉은 색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습지 전체가 선혈처럼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 지역은 중국 랴오닝성 판진시에 위치해 있고 보하이만 북동쪽에 자리한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약 8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관광객들은 습지를 직접 밟지 않고 높게 설치된 데크와 관람로를 통해서만 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관람로는 길이만 해도 약 18km에 이릅니다. 봄이 되면 식물들은 다시 초록빛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서늘해지고 염분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식물 내부에는 붉은 색소가 점점 더 많이 쌓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붉은색은 보라색에 가까울 정도로 짙어집니다. 이 붉은 습지는 단순히 보기만 좋은 풍경이 아닙니다. 이곳은 동아시아 호주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특히 두루미를 비롯한 여러 희귀 철새들이 이곳에서 쉬고 먹이를 얻으며 긴 이동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장소도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습지복원 사업이 시작됐지만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수에다 식물의 분포 면적은 2016년 약 8제곱킬로미터에서 2019년에는 약 3제곱킬로미터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 몰려옵니다. 2024년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 붉은 해변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대략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단 몇 주뿐입니다. 이때 붉은 습지와 푸른 바닷물이 맞닿아 만들어내는 경계선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현실감을 잃게 만들 정도로 강렬합니다. 7위. 체르노빌의 코끼리 발.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가 폭발하면서 지구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 중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자로 내부에서 녹아내린 핵연료가 모래와 콘크리트, 각종 건축 자재와 섞이면서 방사성 용암 같은 물질이 형성됐는데 이 물질을 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덩어리는 코끼리 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코리움은 폭발 후 약 8개월이 지난 뒤 파괴된 원자로 아래쪽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물질 근처의 방사선 수치는 시간당 약 8,000에서 10,000렌트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단 몇 분 만에 치명적인 방사선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선 수치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반감기가 짧은 위험한 동위원소들이 자연적으로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의 성분을 분석했고 주요 구성 요소가 유리처럼 굳은 이산화규소와 우라늄, 지르코늄 산화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부 샘플에는 우라늄 결정이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갈색형과 검은색형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코끼리 발의 겉면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부스러져 방사성 먼지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떠올리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어둡고 기괴한 모습의 이 사진은 1996년 안전 엔지니어 아르투르 코르네예프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복도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긴 노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초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연출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우 짧고 아주 위험한 순간에 촬영된 한 컷이었을 뿐입니다. 코끼리 발은 지금도 체르노빌 내부에 존재합니다. 한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물질 중 하나였고 지금은 핵사고가 남긴 가장 강렬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6위. 사람 얼굴을 닮은 물고기. 아시아 바다에는 처음 마주하면 누구라도 멈칫하게 되는 물고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마치 사람 얼굴이 물속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아시아 양머리돔, 일본에서는 고부다이라고 불립니다. 정면에서 보면 부풀어 오른 넓은 이마, 두툼하게 튀어나온 턱, 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눈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체 수컷은
길이 약 1m까지 자라고 무게는 약 14kg에 달합니다. 주로 일본, 한국, 중국 연안의 암초지대에서 발견되며 수심 약 10에서 45m 사이에서 생활합니다. 이 물고기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성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암컷으로 태어나지만 성장 과정에서 수컷으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머리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고 턱이 두꺼워지면서 이른바 사람 얼굴 같은 외형이 완성됩니다. 영국 공영방송에서도 이 변화 과정을 실제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도섬 인근에서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이 물고기와 관련해 유명한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일본 다테야마만 바닷속에는 신사문 모양의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한 다이버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종을 울려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요리코라고 이름 붙인 고부다이 한 마리가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사람의 손길을 허락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기묘한 우정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록상으로 확인된 가장 큰 개체는 길이 약 99cm, 무게 약 14kg이었습니다. 현재 이 종은 자료 부족 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개체 수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멸종위기 여부조차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물고기는 개, 조개류 같은 해저 생물을 먹고 살며 일부 지역에서는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전설이나 괴물은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자연이 만들어낸 조금 낯설 뿐인 아주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5위, 뱀의 섬. 브라질 상파울루 해안에서 약 34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는 사람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뱀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의 공식 면적은 약 43헥타르로 그리 크지 않은 크기지만 절벽은 최고 약 210m까지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브라질 해군은 1985년 이 섬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현재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까다로운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통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치명적인 독사를 품고 있는 유일한 자연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뱀의 이름은 황금창살머리 독사입니다. 수천 년 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섬은 본토와 분리됐고 섬에 남겨진 뱀들은 완전히 고립된 환경에서 진화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먹이였습니다. 섬에는 쥐 같은 포유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뱀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냥 대상을 새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 결과 황금창살머리 독사는 새를 사냥하는 뱀으로 진화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뱀들은 이동 중 잠시 쉬기 위해 섬에 내려앉는 철새를 노립니다. 심지어 나무나 덤불 위로 올라가 기습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개체들은 지네나 도마뱀 같은 작은 생물로 연명합니다. 인터넷에는 섬 전체에 뱀이 한 제곱미터마다 한 마리씩 있다는 과장된 이야기들이 떠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기준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이 섬에 서식하는 개체 수는 약 2,400에서 2,900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숲이 우거진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여전히 심각한 멸종 위기 상태입니다. 불법 포획과 밀거래, 서식지 파괴가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에는 과거 인간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1909년에 세워졌던 등대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자동화되면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지금 이 섬은 사람이 발을 들이지 않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는 위험하면서도 소중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4위, 잠든 고래. 네, 고래도 잠을 잡니다. 그리고 향유고래가 잠들었을 때의 모습은 바다를 꿈속 장면처럼 바꿔놓습니다. 이들은 옆으로 눕거나 수면에 떠서 자지 않습니다. 대신 몸을 완전히 세운 채 머리는 위로, 꼬리는 아래로 한 상태로 가만히 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엘리베이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향유고래들은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 수면 가까이에서 이렇게 서서 잠을 잡니다. 한 번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머뭅니다. 과학자들이 이 장면을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 모습이 얼마나 몽환적인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향유고래는 하루 중 평균 약 7%만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고래가 어떻게 잠들면서도 익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래는 우리와 다릅니다. 자동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호흡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래들은 뇌의 절반만 잠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뇌는 쉬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한쪽 뇌는 깨어 있으면서 호흡과 주변 상황을 관리합니다. 향유고래의 경우 연구자들은 완전히 수직으로 선 상태에서 최대 32분까지 휴식하는 모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때의 깊이는 대략 수심 10에서 20m 사이였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뇌 전체가 잠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 경우에도 고래는 일정한 리듬에 맞춰 반드시 수면으로 올라와 호흡을 합니다. 이 장면이 관찰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향유고래는 삶의 대부분을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에서 대왕 오징어를 찾아 잠수하며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수직 휴식 장면은 자연에서 기록된 가장 희귀하고도 가장 평화로운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깊은 바닷속,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잠든 거대한 생명체들, 그 자체로 현실 같지 않은 풍경입니다. 3위, 두물의 경계. 캐나다 밴쿠버 인근에는 자연의 법칙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묘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다와 강이 서로 부딪히는 장면을 비행기에서도 심지어 우주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프레이저 강이 조지아 해협으로 흘러드는 지점입니다. 한쪽 물은 옅고 탁한 색을 띠고 있고 다른 한쪽은 깊고 짙은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커피 위에 우유를 부은 듯한 모습이지만 그 규모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프레이저 강은 매년 약 2천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토사와 침전물을 실어 나릅니다. 이 물질들은 바다 표면으로 퍼지며 수킬로미터에 걸쳐 흐릿한 색의 물층을 형성합니다. 이 경계가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이유는 강물과 바닷물이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염분이 낮고 온도가 더 차갑고 침전물이 가득합니다. 반면 바닷물은 염도가 높고 더 무겁고 상대적으로 맑습니다. 두 물이 만나는 지점에는 프런트라고 불리는 뚜렷한 경계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섞이긴 하지만 즉시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조수와 파도, 중력에 의한 흐름이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천천히 두 물을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강의 유량이 많을수록 이 세계 경계는 더욱 또렷하게 유지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와 정부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조류와 중력 흐름, 조석작용이 이 물의 경계를 어떻게 밀고 당기는지 지속적으로 관측해왔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프레이저 강은 범람하며 영양분을 바다로 실어 나릅니다. 이 영양분은 대규모 플랑크톤 증식을 촉발하고 해양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위성들도 이 경계선을 계속 추적해왔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 선이 휘어지고 접히고 조각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겉보기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늘 변화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조종사들과 우주비행사들은 지금도 이곳을 지날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두 개의 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흐름이 잠시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지구의 가장 극적인 경계 중 하나입니다. 2위, 알다브라 거대 거북. 인도양 한가운데에는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세이셸에 속한 알다브라 환초입니다. 알다브라는 면적이 약 6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산호고리 형태의 섬으로 이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거대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10만 마리가 넘는 거대 거북들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거대 거북이 야생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의 중요성은 매우 커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출입 또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섬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피카르 섬의 아주 제한된 구역만 관리 인력의 동행하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거북은 알다브라 거대 거북으로 불리며
학명은 알다브라 셸로니스 기간테아입니다. 수컷은 몸무게가 최대 250kg에 달하고 등껍질 길이는 약 1m 20cm까지 자랍니다. 암컷은 이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이 거북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풀숲과 관목 사이에 길을 만들어가고 이동하는 동안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립니다. 수백 년에 걸친 이런 행동은 섬의 생태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세이셸 제도 재단의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거북 무리를 수십 년 동안 추적 관찰해왔습니다. 알다브라는 과거 인도양 여러 섬에 널리 분포했던 거대 거북 종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단이기도 합니다. 한때 이 거북들도 다른 지역의 거대 거북처럼 인간의 사냥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보호 덕분에 멸종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위협은 직접적인 사냥이 아니라 개발입니다. 2024년에는 인근 어센션 섬에 계획된 고급 리조트 개발이 외래종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의 강한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래종은 알다브라의 섬 생태계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북들의 장수는 전설적인 수준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살고 있는 알다브라 거대 거북 조너선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는 육상동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조너선의 나이는 무려 192세에 이릅니다. 알다브라는 단순히 거북이 많은 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구가 과거의 모습을 아직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1위, 블랙 드래곤 피쉬. 이 괴물 같은 생명체들은 태양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자정층이라 불리는 심해에서 발견됩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는 수면 아래 수천 미터 깊이에서 살아가며 기록에 따르면 최대 약 4,500m 깊이에서도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천 피트 깊이의 바다를 배회하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이 물고기의 가장 섬뜩한 특징 중 하나는 이빨입니다. 2019년 과학자들은 블랙 드래곤 피쉬의 송곳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빨의 범랑질과 상아질에는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 구조 때문에 빛이 반사되지 않습니다. 즉, 빛이 닿아도 이빨이 반짝이지 않습니다. 먹잇감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치명적인 덫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블랙 드래곤 피쉬는 빛의 99% 이상을 흡수하는 초록색 피부를 가진 어류 집단에 속합니다. 이 피부는 심해에서조차 완벽에 가까운 은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른 생물들이 미약하게라도 빛을 반사할 때 이 물고기는 그 어둠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은신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는 발광기관을 이용해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이자 상대의 시야를 속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일부 근현종이 붉은색에 가까운 깊은 파장의 빛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은 대부분의 심해 생물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같은 종이나 가까운 친척에게는 선명하게 인식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만 볼 수 있는 전용 손전등을 켜고 완전한 어둠 속을 누비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의 기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는 태어날 때 눈이 길게 돌출된 줄기 위에 달려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이 눈은 점점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 두개골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계 생명체처럼 보이는 포식자 중 하나가 됩니다. 빛도 색도 형태도 심해에 완전히 최적화된 존재. 블랙 드래곤 피쉬는 지구바다 깊은 곳에 아직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